세계 경제가 분절화한다.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예. 갈라치기 된다는 이야기고 냉전이 다시 왔다는 이야기. 어느 말이든지 어울리는 말일 겁니다. 이 분절화라는 단어에는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분절화가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느냐? 여러분 일단 이거를 보시죠. 주요 투자은행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3%예요. 최악이죠. 2.3%라는 수치는 세계 경제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위기가 아닌데 2% 성장한다는 것은 거의 자주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세계 경제는요 굉장히 침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게 선진국도 침체하고 신흥국도 침체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선진국이 이게 침체를 하면 신흥국이 받쳐주고, 신흥국이 침체를 하면 선진국이 받쳐주고, 뭔가 버팀목 역할을 했던 그런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요 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도 없다. 게다가 말입니다. 세계 3대 경제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부터 먼저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라는 걸 잡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위기 때나 여러분 2.3% 수치를 이야기하지요. 위기 때가 아닐 때는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가 아닌데도 지금 이야기하는 2.3% 수치는요. 어쩌면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는 내년이 2.3%, 올해는 3.1%예요. 그런데 3대 시장을 볼까요? 3대 시장. 미국 시장은요. 0.2% 성장한다가 지금까지 지금 성장 전망치입니다. 심지어 유로존은요. 마이너스 0.2%고요. 중국은 5% 성장률이 무너져서 4.9% 성장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1.4%로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세계 3대 경영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유럽, 중국이 동시에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가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분절화입니다. 핵심은 분절화. 분절화라는 게 fragmentation이라는 그 영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게 갈라치기,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냉전, 신냉전 이런 말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서방과 어떤 러시아의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뭉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성장세가 쉽게 안 오르는 거예요. 4.9%까지 되니까. 심지어 말입니다. 신흥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성장은요.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받쳐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에게는요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예, 세계 경제가 2.3%라는 것은요 1970년대 이래 지금 5번? 네, 4번, 5번, 5번 정도 있었을 겁니다. 1970년대 이래. 그러면 5번 동안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세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지만 수출이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경제 성장을 꾀했을 때부터는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70년대 이후 5번의 어떤 2점대 성장률, 그 밑에도 있겠죠. 2점대가 5번대 성장률이라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도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나쁘게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7% 성장한다고 하고 있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1.8%입니다. OECD도 1.8%고요. ING는요. 0.6% 성장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무라 정권은 마이너스 0.7%까지 성장한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져 가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몸으로 서서히 느껴갈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수출이 박살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1월까지 무역 적자만 425억 7,100만 달러예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침체가 왔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무조건 침체가 왔다가 될 거예요.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부터 침체가 시작이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예. 심지어 말입니다. 내년 상반기 그 사이에는요. 최악의 어떤 위기까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7, 8, 9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0.3% 수준으로 성장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3분기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고 0.3%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보세요. 10월 66억 9,800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11월은요 더 큽니다. 70억 1,100만 달러의 적자예요. 그러면 12월은요. 12월도 이게 수출이 만만치 않아요. 만약에 11월처럼 60억 70억 달러의 적자가 난다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4분기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4분기가. 벌써 말입니다. 3분기에 마이너스가 났어야 되는데 소비가 뒷받침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요. 지금 4분기는요. 소비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소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화물연대 파업이 예상보다 경제에 엄청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4분기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4분기는요. 수출이 가장 좋을 때예요. 왜 좋을 때냐? 밀어내기 수출하잖아요. 10월, 11월, 12월에는 밀어내기 수출합니다. 아무래도. 내년 1월, 2월, 3월 거를 미리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리 수출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도 10월에 11월에 적자가 난다는 것은요. 4분기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4분기가 침체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제 지표도 침체가 된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10월에 9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 이하이면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거든요. 100이 기준선이니까.
100 이하이면 침체에 어떤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뭐 99.2니까 뭐 침체가 되더라도 얕은 침체가 지금까지는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이 되지만 이게 어느 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게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라는 게 심리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침체의 깊이는 더 깊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0월이 99.2면요. 12월은요. 11월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0 아래에서 머물겠죠. 지금 같은 분위기로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부터 시작해서 침체의 덫에 걸리고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뭐 그렇게 계속 뻗어나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요. 이게 내년 1분기, 2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3분기, 4분기도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저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상반기는 떨어지고 하반기는 좀 높아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이 경제 전문가들 21명을 이데일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24년 상반기가 제일 많더라. 48%가 응답하더라.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어떤 회복 시점은 회복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뭐 크게 강하게 회복되는 점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약한 회복이라고 보는데 그게 2024년 상반기다. 그러면 지금 벌써 침체가 와서 내년 1년을 계속 침체의 어떤 굴레에서 늪에서 계속 빠져 있는다는 뜻이니까 침체는 굉장히 깊어질 가능성 크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침체의 깊이가 낮든 침체의 깊이가 깊든 문제는 오래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갔을 경우에 이 경제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거든요. 얕다고 하더라도요. 길게 갈 때는 장사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병에 장사 없다는 말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경기가 이게 얕은 침체가 쭉 가게 되면요. 그것은요. 일본식 불황처럼 디플레이션이 올 확률도 많아지고요.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경제가 골병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다. 이런 예측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말입니다. 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경제를 둘러싼 세계적인 어떤 상황이나 국내적인 어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세계 경제가 뭔가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수출이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 신흥국도 마찬가지 어느 곳 하나 버팀목이 돼줄 수가 없으니까 세계 경제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그 충격파는 더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표로 보면 진짜 나쁘죠.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